근각에서의 관계에 관한 문제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쓰세요. 미안해. 펜이 너무 두꺼워서. 이게 내가 확대를 해서 더 두꺼운 걸 수 있어요. 아무튼 두근의 합을 쓰시고,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2죠. 두근의 곱은 3입니다. 쓰시고, 옳지 않은 거 찾으래. 두근의 합은 일단 옳은 거고, 그죠? 그 다음 얘 가로 풀면 알파 베타에, 이런 거 자주 풀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이 쓰세요. 그 다음 상수항 1이죠. 이제 갖다 집어넣으시면 2, 3, 1 더해서 6. 이거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 외울 거랬죠. 예,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판별식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알고 있는데 써야지. 그럼 얘가 루트 마이너스 8이거든요. 맞죠? 이건 2루트 2i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뭘 하길 원해? 제곱하길 원하잖아. 전체 제곱이지. 전체 제곱이잖아. 맞아. 그러면 제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8이잖아. 틀렸죠? 틀렸지? 3승은 어떻게 구하는 거니 얘들아?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3승에서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는 2를 갖다 넣으시면 2의 3승 8에서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네. 맞아. 그럼 8 빼기 9, 28이니까 마이너스 10. 이거 맞죠? 그 다음 5번은 통분하는 거지. 5번은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니까 알파 베타 3분의 이제 암산할 때 됐어. 전체 제곱에서 몇 개 빼요? 2개 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 맞는 거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259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일단 씁니다.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k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제곱이 8이라고 줬으니 각각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나처럼 식 쓰는 거 말고 너네는 암산해라. 이 알파 베타를 뺀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갖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에서 얘는 k니까 마이너스 2k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8. 따라서 2k는 마이너스 4. k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260번 볼게요. 근각에서의 관계 또 쓰시고요.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b. 그 다음에 이번에 얘의 두근이야. 그게 이제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래. 맞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의 두근의 합과 이게 두근의 합이죠. 두근의 곱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근의 곱. 이게 두근의 곱이야. 합과 곱을 알면 되죠. 우리가 지금 합과 곱을 알면 얘의 두근이니까 두근의 합은 b. 맞아. 두근의 곱은 a.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앞서 나왔던 식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겠지. 그죠? 그럼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보이죠?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a를 갖다 넣는 거지. 얘네 둘이 마이너스 a. 그 다음 1 더하기 1이니까 2죠. 이게 b.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요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1 나오는 거 알죠? 이게 a라잖아. 그럼 여기 알파 베타 자리에는 이렇게 b 넣고 여기는 마이너스 a를 넣는 거지. 그래서 b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a니까 뭐 얘네들 절로 보내세요. 그럼 2a 빼기 b는 1 두 번째 식 나오죠. 그럼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하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 b 대신에 마이너스 미안해. 이동했어. 어떡하지? 됐다.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으면 된다. 맞죠? 그러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2a에 마이너스 b였으니까 여기 b 대신에 넣은 거에 마이너스 다 주세요. 마이너스 주고 마이너스 준 거야. 따라서 3a는 3이네. a가 1이지. a가 1이니까 b는 1이네. a 1, b 1. 그래서 우리는 a가 1, b가 1인 걸 알았으니 결과적으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도 안 셈이야. 그죠? 그래서 a가 1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고 b가 1이어서 얘가 1인 걸 알았잖아.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4승을 구하는 거죠. 4승은 어떻게 구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알면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를 먼저 구하자. 각각의 제곱은 얘의 전체 제곱에서 몇 개 빼? 2개 빼는 거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난 4승을 구하고 싶어. 그럼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2배에 이거 빼면 되겠지. 이해 갔어? 그럼 얘는 지금 방금 구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테고 2배에 얘는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아니니?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그러면 1 빼기 2가 되니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다. 261번 볼게요. 두근이 연속하는 정수래. 두근이 연속하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두시면 되죠. 이게 이제 두 개의 근입니다. 두 개의 근이에요.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쓸게. 두근의 합과 곱을 써놔야겠죠. 두 개를 더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이게 곱이 되는 거지. 맞아?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붙인 채로 얘가 되는 거고 맞죠? 두근의 곱은 9-k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구할 수 있다 했다. 2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고 맞아? 그 다음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9-k이니 직관적으로 어떤 문자를 소거하는 게 편하겠어? 얘를 k는으로 고쳐서 여기다 넣든가 얘를 k는으로 고쳐서 여기다 넣든가야. 그죠? 저 이거 k는으로 고칠게요. k를 저쪽으로 보내면 k는 얘네들 1로 다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 넘어오니까 얘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럼 여기다 k 자리에 갖다 넣을게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에 9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둘 다 붙여야겠지. 마이너스 둘 다 붙였다. 그랬더니 알파 제곱 쪽으로 다 몰아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2는 0. 4, 32. 알파가 4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런데 k를 구해야 되니까 우린 k 구하는 식에다 갖다 넣어야겠죠. k 구하는 식 여기 있잖아요. 보이죠 요거. 여기다 이제 알파 구한 거 갖다 넣습니다. 알파에다 4 한 번 넣어. 그러면 k는 그때 마이너스 11이 나오고 알파에다 이번엔 마이너스 3 한 번 넣어. 그럼 3이 한 번 나오네. 그래서 k 값의 합은 얼마라고 정리한다?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 다음 262번 볼게요. 좀 지울까 주변을? 이렇게 좀 지우고 옆에 자리를 좀 확보한 다음에 262번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래서 두근의 합은 여기다 쓸게. 262번 여기다 써.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3. 두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1 쓰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두근으로 하는 애를 찾는 거니까 결국 저 두근의 합이 필요하지. 그 다음 곱이 필요하고. 그럼 이게 두근이잖아. 이렇게 두 개. 그럼 두근의 합은 알파 제곱 베타 대 얘랑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이게 두근의 합이다. 얘와 얘의 합. 그 다음 얘와 얘의 곱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식을 찾잖아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러면 얘를 먼저 구하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인 거죠. 그럼 얘는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요.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는 거고 그 다음 얘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 갖다 집어넣으면 얘는 3입니다. 그죠? 3의 제곱 구해서 얘는 1이랬으니까 2를 빼고 1분의 3 하는 거지. 그러면 10이네. 그러면 합은 부호 바꿔서 들어간댔죠.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 이제 곱 구하자. 두 개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고 요렇게 곱하면 알파 하나 지워져서 알파 남고 요렇게 곱하면 베타 하나 남고 그 다음 알파 베타분의 1이다. 그럼 알파 베타 자리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5죠? 부호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3번 볼게. 한 근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한 근 자동 뜨는 거랬죠. 나머지 한 근 자동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4잖아. 부호 바꿔서 들어가. 두 근의 곱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이죠.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하고 B가 1인 걸 알았다고 한다. 여기다 넣으래요. 그러면 B에다 1 넣고 A에다 마이너스 4를 넣었어.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럼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4. 얘 구하래요.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은 합차 공식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이렇게. 봤어? 이렇게. 요거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고 결국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네. 이거 뭐라 그래? 두근의 차를 구하네. 이해 갔어?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으로 구해도 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17이죠. 루트 17이네. 그럼 2개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두근의 차 공식을 아는데 공식에 넣어서 구하는 게 빠르죠. 공식 외우세요.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입니다. 알죠? 지금 제가 거기다 넣은 거. 여기서 지금 알파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알파가 더 큰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양수로만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264번 볼게요. 263번은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을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았지만 절대값을 그냥 풀어볼게요. 요 절대값을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요렇게 절대값 안에 뭐가 있잖아. 얘를 원래는 풀말을 붙여서 써야 되는데 요 풀말을 붙여서 쓰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절대값 표현으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값을 뜯고 싶으면 풀말을 붙이면 돼. 그러니까 절대값을 뜯으면서 풀말을 붙이면 되는데 여기다 풀말을 붙여도 되지만 상대방한테 붙여도 돼요. 요렇게. 그러면 플러스 1로 한번 풀고 마이너스 1로 한번 풀란 얘기거든. 그럼 얘를 플러스 1로 한번 풀고 마이너스 1로 한번 풀면 데리고 오잖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한번. 얘를 1로 데리고 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4 한번. 이렇게 풀란 얘기야. 근데 모든 실근의 곱이 8이래. 그러면 실수의 근을 갖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 실근 조건은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이거든. 실근. 허근은 아니잖아. 그래서 나 짝수 공식 쓸 거야. b' 쓸 거야. b' 제곱 마이너스 ac 쓴다는 얘기야.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데 a가 3보다 크잖아요. 얘가 3보다 크니까 얘 음수지. 3보다 큰 거 아무거나 넣어봐. 4 같은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4 빼기 1은 음수잖아. 그럼 얘는 허근이야. 허근. 그럼 얘는 실근이겠지.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인데 얘가 이제 4 같은 거잖아. 3보다 큰 거. 그죠? 얘도 음수네? 뭐지? 아, 선생님이 여기 부호 잘못 썼다. 여기가 마이너스 a였는데 제가 여기를 플러스 a로 썼네요. 미안해. 요거 한 번만 지울게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여기서부터 잘못 썼구나. 예, 한 번만 지워서 다시 쓸게. 여기가 한 번은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1로 한번 풀면 될 거 같아서 플러스 2는 0.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데리고 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 네, 요렇게요. 그럼 판별식에서 실근을 찾아야 되거든. 실근의 곱이 나와서. 그러면 누가 실수의 근을 갖는 2차식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b-제곱 마이너스 ac 합니다. 요렇게 된 거 얘가. b-제곱 마이너스 ac. 야, 이거 미안해. 마이너스 ac. 그럼 요렇게 되는데 지금 이 식이 a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4 같은 거라는 거 아니야? 3보다 큰. 그럼 양수죠. 그럼 얘가 실근이야. 얘 실근. 그 다음 얘도 해본다. b-제곱 마이너스 ac. 또 얘가 4 같은 애잖아. 그럼 얘도 실수도 돼. 0보다 크잖아. 그지? 그럼 얘도 실근. 그러면 실근의 모든 곱을 찾고 있으니까 실근의 곱은 곱자리 보면 되죠. 곱자리. 부호 바꿔서 부호 그대로 얘가 곱자리죠. 여기도 부호 그대로 얘가 곱자리지.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이 얼마래? 8이래. 그래서 A에 우리가 맨 앞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마이너스 뽑으면 A-2. 여기서도 마이너스 뽑아서 여기다 붙이면 A-4. 겹쳐서 플러스 되겠죠. 는 8이래. 이해 갔어? 그럼 이제 가로 풀어서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6A 플러스 8, 은 8 이렇게 되잖아. 그럼 A로 묶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A가 0 또는 6 이렇게 되네요. 근데 3보다 큰 걸 써달랬으니까 A는 뭘 써? 6 요렇게 쓰는 거죠. 6. 그 다음 265번.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을 쓸게요. 두 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1. 그런데 px라는 식에 대해서 여기다가 알파를 넣고 바깥에서 베타를 곱하래. 그럼 제가 p 알파라는 것은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잖아. p 베타라는 것도 2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잖아. 맞아? 그 다음 그 바깥에다가 뭘 곱하라는 거야? 베타를 곱하라는 거니까 너네도 여기다가 베타를 곱해야 되고 여기다 알파를 곱하라니까 여기다 알파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식을 써보면 요 앞에 있는 p 베타 얘는 2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그다음 얘는 알파를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2 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인수분해하라는 얘기 아니겠냐? 얘랑 똑같은데?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은 물결무늬 두 개는 2 알파 베타로 묶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6 알파 베타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을 갖다 넣고요. 그죠? 알파 베타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어서 계산해라. 요거 다 곱하면 2 곱하면 6 합쳐서 얼마 돼? 8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266번 볼게요. 266번 두근을 줬으니까 또 두근의 합은 4 두근의 곱은 2. 그 다음 이게 근이기 때문에 갖다 대입도 할 수 있어요. 알파를 근이기 때문에 x자리에 갖다 넣을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베타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지금.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요걸로 차수를 줄여볼게. 근데 알지 지금 여기 안에 써있는 식과 여기 안에 있는 식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찾으면 이쪽은 자동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0이기 때문에 나눈 나머지로 찾을게요. 우리 맨날 이걸로 풀었잖아. 알죠? 이거 지금 4알파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찾아볼게. 최고차 맞추세요. 2알파죠. 그러면 2알파 곱하고 있고 2알파 곱하고 2알파 곱했어. 두 개를 빼. 없어지고 겹쳐서 알파 제곱이 되고 없어지네.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이 남았으니까 최고차 한 번 더 맞춰. 플러스 1 곱하면 되죠.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 쓰겠지? 빼. 없어지지? 그럼 4알파 마이너스 2가 남잖아. 맞아. 그럼 요 루트 안에는 4알파 마이너스 2가 남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는 4베타 마이너스 2겠지. 이해 갔어? 근데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계산을 못 하겠잖아. 그래서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루트를 벗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나오고 완전 제곱식은 2배. 이거 곱한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4알파 마이너스 2와 4베타 마이너스 2 루트끼리 곱하는 거잖아.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별의 제곱이죠. 근데 얘네 둘이 4로 묶이고 요렇게 그 다음 요 루트 안에 있는 애들도 정리가 되죠. 16 알파 베타 마이너스 8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제 대입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고 여기는 2를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해보면 4, 4, 16 빼기 4에다가 2루트 안에 32 빼기 32 더하기 4가 있네. 그럼 얘는 루트 4니까 2로 나오겠죠. 그럼 16 빼기 4에다가 2로 나온 애랑 곱해서 4 16이네. 별의 제곱이 16이에요. 그럼 별은 누구겠어요? 별은 풀마 4라고 하는데 얘가 별이었거든? 근데 이게 루트와 루트의 합이라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답을 뭐라고 정리하시면 된다? 4라고 쓰시면 된다. 4입니다. 뭔지 알죠? 4라고요. 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지울게요. 이런 좀 지울게. 과정을 기억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에 두근 나왔으니까 두근의 합을 쓸게요.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쓰시고 두근의 곱은 그대로 쓰세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정리정돈해서 대입하는 거니까 인수분해 하셔야죠. 요 두 개는 알파 베타로 묶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두 개는 마이너스로 묶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는 6. 알파 플러스 베타로 또 묶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또 묶어. 그럼 나머지 한 가로 안에 알파 베타. 마이너스 그 자리에 1.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이제 대입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는 4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대신 넣을 땐 항상 가로 치세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빼기 1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 빼기 1을 하면 얘 없어지죠. 2K는 6. 가로 풀어요. 숫자가 너무 크면 사실 하기 전에 2를 약분해도 돼 이렇게. 알죠? 그래서 K만 곱해. 4K 제곱 플러스 K 3 데리고 왔어. 인수분해해. 안 되나? 4일로 하자 그냥. 4일로 된다. 4일로.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되겠다. 그죠? 그럼 K가 분수를 읽어서 4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정수로 써달래. 정수. 그럼 마이너스 1 써야지.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263번 볼게요. 2차 방정식에 1차항을 잘못 봤다는 얘기는 합자리를 잘못 본 거야. 두근의 합자리를 잘못 봤다는 얘기야.
그럼 이 두근의 곱자리는 제대로 본 거죠. 두근의 곱자리가 3분의 7이잖아. 그지? 그럼 두근의 곱자리에 지금 요 자리에 3분의 7이 그대로 들어갔어야 되나? 개수가 있는 관계로 곱하면서 들어가야 돼. 따라서 C는 제대로 봤다. 3분의 7A가 되겠다. 이번에 상수항을 잘못 봤다는 얘기는 두근의 곱자리를 잘못 봤다는 얘기야. 그럼 합은 제대로 봤겠죠. 그럼 두근의 합을 구해. 그럼 3분의 8이거든요. 두근의 합은 여기 부호 바꿔서 들어가야 되나? 개수가 있죠. 곱하면서 들어간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8A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처음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식이 AX제곱 더하기 BX는 마이너스 3분의 8A. 그 다음에 C자리에는 3분의 7A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분수면서 문자가 너무 많아. 지워버려. A 천에 지워도 상관없고요. 양쪽에 3을 곱합니다. 3, 3이요. 됐나요? 근구하자. 인수분해가 되게 좋나? 인수분해가 안 되게 좋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해 공식에 넣겠습니다. 근해 공식. X는 2A분의 짝수 공식 쓰자. 8이 짝수잖아. 여기서 B-는 마이너스 한 거 알죠? A분의 마이너스 B-, B- 제곱 마이너스 AC 37에 21이죠. 그러면 X는 3분의 4 풀마 루트 5 I 이렇게 써야지. 맞죠? 이렇게 씁니다. 처음 근. 됐나요? 사실 답을 몰라. 틀리면 니네가 알아서 다시 해봐야 돼. 알죠? 이제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틀리겠냐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2대1이래. 두 근의 절대값의 비란 얘기는 음수여도 양수로 계산했단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숫자의 크기는 2대1이지만 부호는 모른다. 부호는 장담 못한다. 그런데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나왔다. 두 근을 곱한 게 음수.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인 게 맞죠. 그럼 하나를 2알파 하나를 알파. 일단 크기의 비는 이렇게 하고 둘 중에 누가 마이너스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첫 번째 얘가 마이너스일 때 한 번, 두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일 때 한 번으로 풀겠다. 됐나요? 그럼 이제 두근의 곱자리가 나왔으니까 두근의 곱이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18인 거잖아. 두근의 곱이 이렇게 한번 놓고 풀어보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18. 알파 제곱이 9네. 그럼 알파는 플러스 3이던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이렇게 풀어도 마찬가지예요. 알파가 플러스 3이던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이런 관계라면 즉 2알파에 마이너스가 붙은 관계라면 알파가 3이면 첫 번째는 알파가 3일 때야. 이렇게가 두 개의 근인 거고. 알파가 3인데 3을 안 넣네. 네. 알파가 3일 때 여기다 3을 넣으면 그죠? 여기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6도는 3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3을 넣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 똑같네. 그죠? 이제 쓸 필요가 없다. 구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다. 그러니까 이제 두근의 합으로 구하는 거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 두근의 합은 플러스 3.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부호 바꿔서 3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 한 번 들어갈 수 있으니 m-5의 값은 풀마 3이겠죠. 따라서 m은 5 풀마 3. 8도는 얼마? 2가 되겠다. 모두 구하랬으니까 모두 다 써야죠. 됐나요? 네.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란 얘기지. 곱이 음수니까.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 18이 되는 경우를 찾은 거다. 그렇게 알면 된다. 그 다음에 두 개 남았어요. 지금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를 넣으면 1이 나오고 베타를 넣어도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를 나머지 정리 측면에서 해석하면 x-알파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1이다. 그 얘기죠. 또 x-베타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1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fx라는 애를 짐작하건대 이 fx라는 애는 x-알파로 나누나 x-베타로 나누나 나머지는 1이다. 그리고 이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1로 살린 거다. 이게 fx의 식이겠죠. 1은 생략해서 안 쓸게요. 이게 fx의 식이야. 그런데 여기서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써놨겠죠.
이용해야겠지. fx 구하려면 가로 풀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알파 베타 더하기 1.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근각계세관계에서 나온 얘 마이너스 1 넣어야 되고 얘를 마이너스 4를 넣으면 fx식이 완성이 되겠죠. 요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2차식을 구했다고 한다. 근데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 정리 얘기를. 그죠? 271번. mn에 대해서 한 근이 나왔으면 나머지 한 근 자동예죠. 나머지 한 근.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두근의 곱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인 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부호 바꿔서 두근의 합은 들어가고 그대로 들어가고 따라서 m은 2고 n은 5다. 그러면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한다는 것은 2분의 1과 5분의 1을 두근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 우리는 두근의 합이 필요하고 두근의 곱이 필요한 거죠. 두근의 곱은 얘고 두근의 합은 통분하면 10분의 7이거든요.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0분의 7. 두근의 곱은 그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10분의 1.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0분의 6이네.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3. 여기까지입니다.